미국의 의료는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이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과에 잠깐 가가지고 의사 만나가지고, 안과는 이게 보는 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약을 하나 주면 끝인데, 그렇게 간단한 의사와의 대면도 나중에 돈 계산하려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촬영해가지고 왜 제출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잠깐 찰칵 찍는데 나중에 돈 계산하면 또 10만 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면 이제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의료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알약 하나도 얼마나 비싼지 뭐 몰라요. 그랬는데 이제 이 오바마 케어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 오바마 케어가 들어오기까지 완전히 그냥 같이 얼마나 싸워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그게 그렇게 통과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게 자리를 하나 잡히기 전까지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적폐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시스템 중에서도 의료 체계는 꿋꿋이 지켜왔었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왔었는데, 지금 삼성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예. 병원,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들이 다른 데서 수익이 떨어져도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다 해가지고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밀어붙여 오고 있었잖아요. 영리병원을 하겠다고. 예,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것은 통과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원희룡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역시 잔당다워요. 보니까.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되면은 그 다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삼성은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거든요.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삼성의 바이오로직스도 인체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알약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삼성의 이 족벌 집단은 무시무시합니다, 진짜. 와,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낼 수 있어요. 예, 제주도에서 반드시 이것을 절대 자리 잡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으려면은 재앙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섹스피어가 1500년대 섹스피어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어요. 오늘 한번 나눠볼게요. 구하면 못 얻을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점을 잘 모르고 열린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희망은 산과 같은 것이다. 저쪽에서는 기다리고 단단히 마음먹고 떠난 사람들은 모두 산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다. 산은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정복된다. 섹스피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산은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정복된다. 결국은 뭔가요? 삼성 저 족벌들이 영리병원을 위해서 삼성 바이오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물밑에서 끝없는 완전히 정치 제도를 다 휘어잡으면서 이제 사람들의 피를 빨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막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뭐 개 돼지들은 할 수 없어요. 완전 진짜로 불쌍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은 선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도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게 첫 발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쭉쭉쭉 연결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삼성은 대를 이어서 친일파 앞잡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그 족벌들이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진짜 헬 조선으로 만들어가는 최고 주역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은 감을 기다리고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헛사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도 뽑았잖아요. 자한당을 뽑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바로 막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주권자들인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 된다.
삼바도 보세요. 지금 과징금 80억 냈다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뭐 면피한 것처럼 그러는데 80억이 돈입니까? 5조로 뻥 튀겠어요. 예. 2,900억을 2,900억짜리가 거기에 비하면 80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으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다. 이 돈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조작 페이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 시스템 다 구워 삶고 정치 양아치 다 구워 삶아 가지고 전부 다 저거끼리 다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모든 건 조작으로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삼성이 다 가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병원도, 예. 그러고 뭐, 약도. 삼성 족벌은 진짜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적이에요. 이 족벌들은 반드시 말살돼야 됩니다. 어쨌든 반드시 법대로, 원칙대로, 폐지돼야 된다. 상장 폐지, 삼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권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삼성이 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큰 사건 하나 있잖아요. 장자연 사건. 장자연 여배우가 타살인지 자살인지도 확실하지가 않답니다. 어쨌든 여기는 또 광고의 어떤 접대비, 돈이 또 끼어 있는데요. 삼성의 광고가 끼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친일파 앞잡이 신문, 야, 친일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문제 대를 이어가지고 이 친일파 이거 방시의 그 남자들하고 그 다음에 장자연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의 사위가 또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 배우 하나를 두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인지 여기 또 무슨 검찰도 끼어 있고 있잖아요.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온갖 방법으로 틀어 막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막히지가 않으니까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사건도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검찰, 경찰, 그다음에 법원, 우리나라 삼성, 그다음 방시 일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생각 들어요. 예, 자기들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제 범죄를 꾸밀 때 그 안에 다 같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아닌가. 근데 왜 그 여배우를 끼워가지고 그러고 있었을까 알 수 없는데 그때는 이명박 그 시대였으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깨어난 우리 촛불 주권자, 촛불 국민은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이런 그 부패가 숨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골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켜보고 해결하고 응징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뭔가 내관인 것 같아요. 이 장자연 사건이. 그러니까 이렇게 꼭꼭 숨겨져 가지고 이렇게 9년이 지나고 요 정도 터졌는데 만약에 이것도 또 해결을 못하면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 안에도 삼성이 이 썩어 빠진 삼성이 개입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보니까 그 댓글 부대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하더라고요, 댓글이. 그러니까 이게 삼성 댓글 쓰는 이 알밥들이 갈수록 더 글 쓰는 게 잔인해지고, 그 다음에 그 똥파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지형을 잘 아는 것들인 거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깊은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게 사법부가 지금 어저께 뉴스에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구속 심사 출석한다 이래가지고 전직 대법관 2명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또 뭐 사법에 조금씩 이제 실마리가 풀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박병대, 고영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건데요. 재판에 개입을 하고 직권을 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진짜 또 한심한데, 박 전 대법관은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관이라는 사람도 그 일본 앞잡이,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일본 앞잡이들을 위해서 재판에 개입을 한 겁니다. 판사가.
그래가지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도 이렇게 뉴스에 빵 터진 거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정은호 게이트 때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확대되는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자기가 내려보냈대요. 예, 그런 혐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같이 해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유정이가 100억을 내가지고 이런 사람들 구워 삶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 거래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한테까지 영장을 가려면은 정확한 어떤 그 혐의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대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또 기각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번에 우리나라 그 검찰에서 반드시 영장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양승태한테 하듯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 죄를 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예. 정은호 게이트 이 사건을 내가 보니까 하여튼 양승태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대법관까지 아이고 진짜 한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더러운 돈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노예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삼성의 노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아유, 아니 무슨 그런 돈 안 받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지. 삼시 세끼 먹는데 뭐 5개 6개 먹으면 살찌지. 좋은 것도 없는데 대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너무 천박한 문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검찰들이 이 사람들을 영장을 계속 이렇게 이제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도 그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와야겠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조금 더 깨끗한 나라로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죠. 한 발이라도. 부패가 딱 보이면은 일단 알아서 되겠지. 그냥 감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깨어난 시민만이 이 문제를 조금씩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직까지 하나도 일제시대 이후에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나빠졌다 생각해요. 인간성들이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또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저런 그 천박한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인류 문화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체계가 바로 잡혀야지만 문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만 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은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정서 상태가 민주당 안에도 그냥 그대로 한 반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잡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들고 또 그 안에 그래도 괜찮은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한당은 아예 전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민주당 안에는 일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과 손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또 하나 더 다행스러운 뉴스는 민주당 도내 기초의원 등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탄압 중지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다행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적폐청산 온전한 지방 분권 실현에 힘을 모을 때인데 이재명 지사의 탄압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완전히 보내는 것은 중지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또 이제 하나 성명서에 멋진 게 하나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촛불혁명 확산의 1등 공신이라며 이 지사 흔들기는 결국 촛불 세력의 분열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예.
우리랑 생각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이 같아요.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양 언론이 호도를 하고 정치꾼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제 촛불을 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촛불을 들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재명 지지연대에서 이재명 징계 부당하다 4,250명이 서명을 했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를 실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해찬 대표에게 그 이제 건의서를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주권자가 주인이에요. 사람들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감이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 뺏긴다. 주권도 다 뺏겨버려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자기들의 허상에 쏟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남지청에서 이제 그 12월 달에 제일 중요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깨어난 주권자들이 우리 또 이재명 도지사님을 이제 지지하고 이 촛불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예. 저는 완전히 독립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깨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진짜 이제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맑아지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바로 행사하는 그날을 위해서 나가는 전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광화문 집회 7시에 있는데요. 좀 추울 가능성이 있는데 옷 따뜻하게 입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 마음이 좀 훈훈해질 수 있으니까요. 예, 화이팅! 바이!